행복한 노년을 위한 5가지 줄임의 지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며 누구나 한 번쯤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몸과 마음이 변해가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욱 성숙해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 만족스러운 황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삶의 방식을 조금씩 가다듬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살 벌은 80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지만 행복한 미래를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 우리가 삶에서 조금씩 덜어내고 비워내면 오히려 행복이 채워지는 5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서 공감하시는 이야기들을 통해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바꾸고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씩 실천하는 분들의 1년, 5년, 10년 뒤 모습은 분명 그렇지 않은 분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가슴 속 깊은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지 말라는 옛 현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본능이 있고 타인의 아픔에는 생각보다 무디기 마련입니다. 진심으로 나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해줄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히려 나의 사적인 이야기가 동네방네 퍼져나가 사람들의 심심풀이 가십거리가 되거나 예기치 않은 순간의 약점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생활이 줄어든 김 부장님 같은 경우 오랜 동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동창회 자리에서 이야기가 왜곡되어 퍼지는 바람에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입고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관계를 깊게 하기보다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나이가 들수록 회복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뱉은 말에 대한 무게와 책임감이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흥에 겨워 함부로 금전적인 약속을 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뱉은 말이 있어 거절하기도 어렵고 빌려주자니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설령 어렵게 빌려주었다 해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 관계마저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가깝다 해도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만약 나의 깊은 속사정을 아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진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신경 쓸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인데 말입니다. 특히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불행한 가정사 같은 민감한 부분은 더욱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일 필요는 없지만 틈이는 때로는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삶의 특정 부분은 적절히 감춤으로써 오히려 타인에게 더 무게감 있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처럼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 입을 닫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지혜를 익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연습은 바로 경청입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 자세는 기본적인 예의이자 소통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인지, 아니면 침묵으로 공감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신중한 언행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덕목입니다. 둘째, 외로움에 휘둘리지 말고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평생 싸워 이겨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지만 사실 외로움과 고독은 그림자처럼 우리 삶과 늘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평생 변치 않는 친구? 솔직히 그런 관계는 현실에서 찾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불행의 대부분은 혼자 있을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방 안에 조용히 혼자 머무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아무나 만나 관계를 맺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만나는 인연 중에 진실된 관계는 드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주어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연을 계속 곁에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감히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역시 그렇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막내 아들에게 유독 애정을 쏟고 재산도 더 물려주었지만 정작 노후에는 부모를 귀찮아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심지어 부모님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며 모든 것을 다 해주었더니 오히려 자립심 없고 의존적인 성인으로 자라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요즘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알고 감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는 물론이고 자식과도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외롭다는 생각에 혹은 나중을 위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디 혼자일 때 진정으로 강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혼자가 되라고 하면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몇 살이든 꾸준히 시도해야 합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하던 취미 활동이나 식사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혼자 해보는 것입니다. 혼자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혼자 영화를 보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나아가서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등산을 가거나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외로움에 사로잡혀 무례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은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 참고 지내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질없는 관계에 쏟는 에너지가 아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관계의 끈은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홀로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그 속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예기치 못한 평온과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여정입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소박한 취미를 만들고 고독 속에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독과 친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 들수록 마음의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간혹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보다 젊거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분노는 쉽게 습관이 되며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닮고 싶지 않았던 꼰대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와 불만을 만만한 상대에게 표출하는 것은 관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마저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불만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서운함, 억울함, 불안함, 슬픔 등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멈추어 심호흡을 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서 해결될 문제인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동안 격한 감정은 가라앉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여유가 생깁니다. 사실 화를 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진작에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를 자주 내는 것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낼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면역 체계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와 관련된 화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억눌린 분노나 표출되는 잦은 화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짜증이 늘고 화가 자주 난다면 이는 어쩌면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몸 어딘가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판단력이 흐리고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화가 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고 충동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다스리는 성숙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예를 들어 조용한 명상, 좋아하는 음악 감상,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 혹은 주민센터의 서예나 민화, 그리기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화를 줄이고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하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 노년의 행복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넷째, 과식을 줄이고 소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른을 넘기신 한 어르신께서 젊은 시절부터 고치지 못한 과식 습관 때문에 노년의 건강 문제로 고생하며 크게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배가 부른데도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60대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냈지만 70대에 들어서면서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혈당 조절 문제와 고혈압까지 겹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젊을 때부터 소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던 친구분들은 80, 90대에도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더욱 안타까움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과식은 소화불량, 속쓰림과 같은 직접적인 불편함 외에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는 혈액 속 지방과 당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나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므로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찌고 각종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 어르신 역시 과식으로 인해 혈관 건강이 나빠져 자주 병원을 찾게 되었다며 진작 소식하는 습관을 들였더라면 하고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3년 전부터는 의식적으로 소식하며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려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고 짜고 기름진 음식, 과도한 음주를 피하며 균형 잡힌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거나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무심코 과식하기 쉽습니다. 또한 배가 많이 고플 때 급하게 먹는 습관은 과식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과도한 영양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져 무릎 관절 등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식사량을 조절하고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미밥보다는 잡곡밥을,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찜이나 구이, 나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좋은 식습관입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 삶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추억의 물건들이 쌓여가기 마련입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깃든 정 때문에 혹은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생각에 버리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물건들은 추억의 상징이기보다 관리가 필요한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는 체력과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은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쌓아둔 물건들은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큰 불편과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청소와 유지보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자칫발에 걸려 넘어지는 등 낙상 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물건은 감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추억에 얽매여 현재의 삶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젊을 때부터 모아온 책과 옷, 가구들로 집안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발 디딜 틈 없는 방에서 물건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치신 후 물건 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막상 정리를 시작하고 나니 아까운 마음보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집안이 넓어져 안전하고 쾌적해졌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비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줄이면 집안 공간이 넓어지고 청소와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엇보다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 정말 아끼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증하거나 정리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것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년의 후회. 그리고 행복을 위한 길.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께 여쭈어 보면 살아온 길 위에서 아쉬움과 후회의 순간들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회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나 자식에게는 신경 쓰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소홀했던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임을 깨닫지만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이지요. 노년에는 결국 서로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존재는 배우자입니다. 친구도, 자식도 배우자만큼 곁을 지켜주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를 표현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소박한 즐거움을 자주 누리십시오. 경제적 안정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 노후 행복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고정 수입 감소와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지원, 병원비 등 증가로 어려움을 겪으며 젊었을 때 더 아끼고 저축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외에도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노후 자금을 꾸준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소홀히 한 것, 건강이 최고라는 말은 누구나 알지만 젊을 때는 그 소중함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무리했던 습관들이 쌓여 노년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전에는 건강과 다른 모든 것을 맞바꾸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건강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수억 원의 자산이 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운동, 걷기, 등산, 수영, 요가 등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한의원의 도움, 침, 뜸, 한약, 이나 홍삼 같은 건강 보조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 은퇴 후 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며 무료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 일에만 몰두하느라 자신만의 취미를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취미는 꼭 돈이 많이 드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 공원 산책, 독서, 음악 감상, 서예, 민화 그리기, 악기 배우기, 노래 교실 참여, 혹은 집에서 유튜브로 유익한 강의를 듣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 등 소소하지만 삶에 활력을 주는 활동은 무궁무진합니다. 취미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며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것, 지나치게 걱정하며 산 것,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몰두해보지 않은 것, 편안할 때 어려움을 대비하지 않은 것, 더 도전적으로 살아보지 못한 것, 부지런히 배우지 않은 것 등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에서 교훈을 얻고 남은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글과 음악을 가까이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때로는 새로운 배움이나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년은 분명 더욱 풍요롭고 빛날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보람찬 삶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